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한 민간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피난민을 포함해 500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전쟁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첫 소식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병원. 어둠이 내린 뒤 갑자기 발생한 폭발에 병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급한 대로 담요를 들것 삼아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이미 숨을 거둔 시신에는 하얀 천을 덮어놨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밤 가자지구 북쪽 가자시티 중심부 알-아흘리 아랍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500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300명가량이 숨졌다고 전했는데 아직 건물 잔해에 깔린 채 구조되지 않은 인원도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알시파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북새통 속에 바닥에 누운 채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아흘리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렸던 북부 지역 병원 20곳 중 하나로 피난민과 사상자들 구호에 전력을 다하던 의료시설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번 폭발로 숨진 희생자들을 앞에 둔 채 어린이, 노인, 피난민 등이 대거 숨졌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 측 공습으로 확인된다면 2008년 이후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피해라고 보도했습니다. This attack is unprecedented in a scale, but WHO has seen consistent attacks on healthcare in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하마스와 이스라엘 교전 12일차, 지금까지 양측에서 4,500명이 숨지고 14,0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사 측이 2,000명 넘게 인력을 줄이겠다면서 감축안을 내놓은 데 따른 반발인데요. 김현지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적자 탓에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는 겁니다. 공사는 전체 직원의 13.5%에 달하는 2,200여 명을 오는 2026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대 인력 감축과 상시 지속 안전 업무에 대규모 외주화로는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도, 시민 서비스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와 사측이 올해 안에 외주화하려는 업무를 맡고 있는 380여 명의 75%는 지하철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 승객이 늘어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노조는 그제 끝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3.4%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고 어제 열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노사 간 협정에 따라 지하철 평일 운행률은 1호선에서 8호선 각 노선에 따라 5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었죠.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당시 공익 제보자였던 경기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려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명의의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사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집에 배달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는 이 대표 측의 반박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일 국정감사에서 내놓으려 했지만 민주당이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여야는 앞서 내일 국민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 일반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해 이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조 씨인 걸 뒤늦게 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방탄국회입니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여야 간의 국감장을 정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먼저 있었다면서 조 씨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자체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카드 사용 내역이 최대 100건에 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 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해외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을 자주 찾던 국내 한 IT 사업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업가는 식당 직원 등과 친분을 쌓아오다가 북측에 금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한 북한 식당. 젊은 여성 종업원들이 악기를 들고 북한 노래를 연주합니다. 50대 한국인 IT 사업가 A씨는 이곳 근처의 한 북한 식당을 7년간 출입하며 관계자들과 연락을 이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인 정찰 총국 소속임을 밝힌 식당 부사장을 동무나 동지 등으로 호칭하고 코로나로 경영난을 호소하자 북측에 보낼 이른바 충성자금임을 알면서도 4,800달러를 건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또 공연복 등 2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함께 마약 성분이 든 ADHD 치료제 60 정도 구해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식당을 방문한 횟수는 총 108번. 2016년 미얀마에서 시작해 라오스로 식당을 옮길 때까지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국경일인 노동당 창건일에 현지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같은 시간대에 식당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그 외화벌이 창구이고 공작원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동남아 국가나 중국 여행하시는 분들은 식당 출입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A씨는 일부 물품 제공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지령을 수행했던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한 여성 종업원에게 호감이 생겨 꾸준히 방문하다 부사장과도 친분이 쌓였을 뿐이란 겁니다. 부사장도 평양에 있는 금력달마에서는 탈북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